자, 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어제 뭐 사실상 식겁을 했죠. 어제 이제 뭐 사실 그 고점에서부터 새로 사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더더욱 그러셨고, 기존에 물량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차익 실현했어야 되는데라고 이제 사실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일단은 어찌됐든 지금 오늘 기준에 메이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이게 뭐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전부 좀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겁니다. 어제 100만 주 가까운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개인들에게 130만 주, 140만 주가 떠넘겨졌는데, 그것이 순수하게 매물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뭐 그 이상으로 치고 올리기 때문에 그것이 매물이 됐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지금 뭐 밑으로 쌓여있는 물량에 대해서도 매도 던져진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손바뀜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뭐 오늘 뭐 교육받기 아주 좋은 기준이 됩니다.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홍콩 상하이 증권 같은 경우가 어제도 물량 무지하게 던졌어요. 오늘도 던지고 있는데 이것을 140만 주를 이런 식으로 다 엑스트해서 나갈 거냐, 이게 순수하게 개인들에게 다 떠넘겨지는 흐름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제는 어제대로 뭐 나갈 쪽은 많이 나가게 됐고, 그리고 들어올 쪽은 들어오게 됐는데, 조금 이제 특이한 부분은 보통 같은 뭐 차트 보고만 할 텐데, 오늘 기준에서는 손바뀜을 좀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그 전거래일 기준을 한번 보죠. 전거래일에 올려드린 그 내용,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올려드리고 전략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건데, 요 기준이 됩니다. 요 기준이. 그렇게 해서 전거래일에 이제 매수의 창구가 미래에셋대우 47만 주. 이건 좀 대단해요. 상상을 좀 초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래에셋대우 쪽에 47만 주의 물량이 키움이면 좀 이해를 해도, 개인 선호 창구에 미래에셋이 포함된다? 대우 쪽도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기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KTB나 유안타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 선호 창구가 일단 아니잖아요. 하이투자나 이런 쪽이 개인 선호 창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굵직굵직한 또 유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인 선호 창구는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뭐 아주 뭐 원활하게 쓰는 창구들이 좀 아닌 것으로 추정을 해요. 평상시 보기 어려운 KTB 같은 경우도. 근데 그쪽에서의 수급이 쭉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추정치다 보니까 뭐 창구 동향에서 추정이 조금 오류가 났든지, 아니면은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전산본부에서 의무적으로 이걸 다 오픈해 주진 않아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요걸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전거래일에 특정한 뭐 저게 이제 국내 창구를 통한 외국인이 아닌 이상은 매수의 기준에서 44만 5천 주의 외국인 매수가 있고, 기간은 7만 9천 주뿐이 매수를 안 했다. 저는 이게 조금 의아스러워요. 그럼 그 KTB나 이런 쪽이 말 그대로 순수한 뭐 개인 큰손? 오늘까지 매수를 감안하면 KTB 같은 경우는 뭐 30만 주를 훌쩍 넘긴단 말이죠. 그럼 30만 주면은 60억 정도를 개인이 샀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런데 가능성은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이제 손바뀜이 좀 있었다. 매도는 어제 이제 홍콩 상하이증권 쪽하고 한투 뭐 이런 쪽이 매도를 했는데, 홍콩 상하이증권 쪽이 매도가 좀 많았고, 그 다음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쪽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일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부분의 순위 창구가 평상시 이제 매집을 했던 홍콩 상하이증권이 순매수 3위 창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JP 모건,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그래서 누적적으로 보시면 이제 11월 10일부터 매집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 매집 기준에서 보시면 이제 메리츠 같은 경우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메리츠나 이제 교보 이런 쪽이 개인 선호 창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아무래도 연기금 쪽 물량 받아오던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이제 그 모건 스탠리 또 JP 모건 쪽이 합쳐서 지금 300만 주 이상 월등해요. 어제 좀 일부 팔았어도.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홍콩 상하이증권인데, 이쪽이 오늘까지도 이제 일단은 좀 매도가 있습니다만, 홍콩 상하이증권 쪽이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 그쪽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더 많아요.
지금 오늘 JP모건이 매수를 하고 있죠. 뭐 그런 식의.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조금 때문에 창구 동향 보면서 얘기하고 누적 수급에서 이제 기관별 동향에 JP모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순매수 3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JP모건, 그 다음에 홍콩 상하이 증권, 그 다음에 기간을 설정을 안 해서 그렇죠. 기간 설정을 다시 볼게요. 11월 10일, 12일. 그렇게 해서 잠시만 정확한 날짜를 한번 보죠. 11월 12일 맞네요. 12일부터 해서 JP모건이 어제 17만 주나 많이 팔았어요. 근데 200만 주를 어떻게 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그들이 더 팔 거냐의 기준 그런 부분을 좀 놓고 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더 파는 흐름보다는 좀 멈춰져 있는 기준이 됐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LX세미캠이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거래는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서 지금 오늘 뭐 IT 소부장 쪽 다 들어가자마자 다 고점이 형성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신고가 기준에서 또 수익 종목이고 단타 종목이 아니니까 편입 기준 잡습니다. 그래서 16만 7천 원에 LX세미콘 52주 고가 신고가 넘기고 있는 기준에 신규 편입 기준 잡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은 그대로.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다소 제한적이니까 방어적인 면에서 들어간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 그쪽도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편입 문자 발송해드리고 주성엔지니어링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 쪽에 JP모건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도 어제 팔았어요. 10만 주. 이쪽 물량을 다 팔고 나가겠다는 그러면 아니죠. 근데 홍콩 상하이 증권 쪽은 이제 뭐 시쳇말로 다 팔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밑으로 집어 던지면서 팔 거냐? 아니면 매수를 어제는 다 같이 매도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어제 뭐 배당락 이후에 좀 특정한 기준. 그러니까 이제 다 밑으로 매도인데 오늘은 프로그램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홍콩 상하이 증권이 본인들의 물량을 주구장창 밑으로 집어던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 가격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물량이 대략적으로 요 날까지의 기준이 되겠죠. 19,950원까지 샀던 물량들 90만 주 정도. 그럼 최악의 경우는 이 90만 주까지가 다 나올 수 있다 오늘. 그러면 다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 물량을 받아간 쪽이 연초에는 비이성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아니라 연초에는 그 물량을 바로 내놓지는 않겠죠. 그러면 수급에서 여기서의 매물 손바뀜이 나오고 매수 단가 높아지고 매물에 대한 부담 요인이 이제 제한적이고 잠재 매물에 대한 부담도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JP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정도 기준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가 특이한 부분이 한국투자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이라든가 15만 9천 주를 샀어요. 얘네 정체가 뭐냐는 거지 사실은. 개인들이 이렇게 샀다. 유진도 어제 좀 일부 샀고 KTB가 샀고요. 그 다음에 유한타 쪽인가요? 아까 유한타인가요? 유한타 17만 주. 이런 쪽 개인이 사실상 평상시 잘 안 사는 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한투가 재밌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투 기준에 잘 보시면요. 이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얘네들이 한 7만 주 팔았으니까 어제 기준에 한투가 13만 주 매도. 그리고 오늘도 장중 기준에 7만 주 매도 우위였단 말이에요. 7만 주, 8만 주까지 매도 우위. 순식간에 한 방에 다 사버려 또 3만 5천 주를.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연동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넣어놓고 누가 매수를 하면은 매수 쪽에 세게, 매도를 하면 매도 쪽에 세게, 혹은 뭐 섹터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래 JP모건이 매수 강도를 넣어주면 얘도 같이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 순매수가 아닌 매도 일부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17만 주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한 뭐 예를 들어서요, 27,000주, 47,000주, 뭐 27,000주 이렇게 매도 우위였잖아요. 3만 주 정도. 그러다 다시 또 들어와. 그리고 지금 5만 주 매도 우위잖아요. 이게 이제 한 시점에서 요 위의 물량을 걷어갈 때 JP모건이나 이런 데서 걷어갈 때 같이 연동이 되는 흐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의 기준인데 이들도 상품을 좀 정리하고 대사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품 정리하는 물량은 정리하고 재차 이제 편입해서 가져갈 상품은 가져가고 그러니까 1번 상품은 뭐 연말이니까 정리하겠다.
근데 2번 상품은 다시 대사하겠다. 뭐 그런 기준인 것인지 지금 단타를 친다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밑으로 집어 던져서 개장주에 쭉 미끄러졌다가 순식간에 다시 들어올렸던 이 흐름이 전부 프로그램 매수란 말이에요. 그때 한 투가 같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질질질질 던져요. 밑에 매수 잔량이 쌓여있으면. 어쨌든 그 오늘의 수급은 어제 이제 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뭐 2천억은 안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래량에 하루에 뭐 3%에 달하는 개인들의 그 지분 3%에 달하는 지분을 개인들에게 하루 만에 떠넘겼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사실상 좀 부담되고 버거운 그런 흐름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종목을 펀더멘탈적인 기준으로 본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다시 이제 저가가 13만 원까지 눌려지긴 했지만 다시 이제 아름아름 올려요. 이게 이제 13만 5천 원까지 움직여주고 하이닉스의 추세가 이 부분이 별거 없어요. 위에가 매물벽이 어딨냐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매물벽이었어. 매물벽에서 주춤거린 적이 있어요? 없죠. 그냥 쭉쭉쭉이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시가총액 다시 업데이트 해주세요. 삼성, SK 하이닉스의 종가 시가총액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130조 될 거예요. 이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 0.8% 못 미칩니다. 근데 얘가 3위란 말이에요. 하이닉스가 2위고. 근데 시가총액이 얘는 130조, 하이닉스는 96조, 95조. 말 같지도 않은 저평가죠. 그죠? 그리고 지금 실적도 똑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8월 분기, 8월 결산인데 90, 11월에 1분기란 말이에요. 그게 3조 1천억의 영업이익을 냈고 하이닉스는 4조 5천억 예상치에 4조 4천억. 실적이 150% 더 나오는데 근데 시가총액은 월등히 낮아요. 130조 대비 95조. 그러면 할인이 엄청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얘는 사도 부담이 없어요. 하이닉스는. 과도하게 미끄러졌을 때 너무 힘들다의 기준이 되는 거지. 이거 시장 대비해서 사실 시장 여태 다 끌어주고 이런 욕을 먹을 이유가 없는 삼성전자나 얘나 시장 2015년부터 다 끌어주고 욕 먹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가 가야 나머지가 가는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됐든 나머지 뭐 심택이 됐든 모든 쪽의 종목군들이. 그 결론은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때 잠시만요. 이거 월봉 톱 75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고 가져가실 때 기준점 설정 범위를 잘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지금 시장 대비 상승률은 어마어마해요. 내가 1월달 고점에 샀다, 3월달 고점에 샀다. 그럼 그 다음 패턴에서부터 분할 매수 좀 하면 되겠다. 혹은 성향이 다 틀려요. 그때 사서 그래 나는 자산 포트폴리오 잘 운영하고 있어. 유지할 거야. 결국은 제자리로 왔어. 그래. 화폐 가치 훼손된 것보다는 조금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손실이지만 지금부터 스타트야. 그러면 이제 또 수익 내면 되지. 방안에서도 삼성전기를 사실상 강력한 주력주로 가져갔었잖아요. 이 삼성전기를 10만 원, 또 12만 원, 13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이럴 때 다 사서 작년에 한번 뭐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시고 개별 매매 기준에.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얘가 자산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작년 기준은 뭐 시즌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부터 해서 올해 기준에는 뭐 여러 변동성 종목 기준에서부터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뭐 LX세미컴도 이제 문자 나가고 신고가 내고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이제 일정 범위 들어오고 있다 보니 뭐 강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하이닉스 쪽에 다시 이제 고점을 향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얘를 뭐 굳이 어제 같은 경우 손바뀜의 기준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다 할지라도 굳이 뭐 홍콩 상하이 증권도 밑으로 두들겨 패고 나갈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서 이제 또 뒷심이 없어서 살짝 또 꼬리를 단다 할지라도 지금 5일 종공방이에요. 그리고 어제
이 가격대에서 평균 단가 이 가격대에서 대부분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물량이 좀 출회되는 부분으로도 인식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미래에셋 쪽이나 홍콩 상하이 증권 쪽에 부담이 있는데 미래에셋 쪽은 그나마도 매도위가 3만 주뿐이 안 되네. 5만 주 대샀네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안 보이던 창고가 나타난 거라면 그 다음부터 매수 단가가 있기 때문에 결론 나쁘지 않다. 누적 수급 범위도 3% 한꺼번에 떠넘겨진 부분도 있지만 22일 그 전략 텍스 전략 올려드렸을 때 기준 대비해서 지금 현재 기준까지 설정 범위가 그렇게 꼬여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매수위로 연동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12일 이후에 21일까지 856만 주였는데 훼손돼 있을 가능성이 제한적이에요. 오늘 특히 이제 매수가 일부라도 더 들어와 있겠죠.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 수급, 그다음에 기간 수급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겠죠. 당연히. 예? 안 그러면 뭐 밀려 내려갔겠죠. 오늘도 깨졌겠지. 어제 그 공포감. 그러니까 29일 것까지 먼저 보시고 마감 이후에 방송 원고에는 오늘 것까지 상향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890만 주네요. 그럼 결국은 개인들이 21일 우리가 전략 올려드렸을 때 대비 더 뺏겼다는 거예요. 소폭이라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는 뭐라 그랬어요? 금융투자는 해치성 물량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ETF 상품이라든가 뭐 ELS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걸 감안한다면 순수하게 이제 그 단기 성향으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제한적인 비이성적인 폭등이 아닌 이상 제한적인 연기금의 물량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섹터에 돈 들어와서 그 편입 기준 제대로 잡혀 있는 투신권에 또 단기 성향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는 아무래도 단기 성향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사모펀드의 물량 전체 그 수급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매집이 지속된 상태이다. 그래서 뭐 1,000만 주 이상 넘겨졌던 물량 뭐 월말 기준에서 정리되고 나갈 물량 나가고 그 기준이잖아요. 그럼 아직도 남겨져 있는 물량이 그리고 어제 손바뀜 개인이 샀든 외국인이 샀든 누가 샀든 어제 기준의 그 손바뀜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평균 단가를 높이는 기준이 되니까 895만 주 나누기 4,800 뭐 20만 주 해주면 18.57%. 더 올라갔죠. 18.57. 평균 단가는 당연히 올라가 있죠. 당연히 17,500원이 아니라 평균 단가는 월등히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2021 11월 12일부터 해서 전거래일까지의 평균 단가 보시면은 12월 2일부터 깜짝 놀랐어요. 18,000원. 500원이라는 평균 단가가 더 올라갔다. 적지 않은 거예요. 평균 단가니까. 18,000원의 평균 단가, 외국인들 입장에서 18,500원의 평균 단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차익 실현을 때리고 나갈 수 있다. 못 때리죠. 못 때리지. 어떻게 때리겠어요 지금. 똘똘한 거지 저쪽은. 누가? 홍콩 상하이 증권이. 근데 그들이 패고 나갈 때 같이 팼느냐? 아니죠. 다른 쪽은 유지 혹은 추가 편입, 또 일부 정리 재편입 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추세대로 기계적으로 뭐 한국 BNC처럼 어제 우리 한국 BNC 들여다보자마자 교육해드리자마자 폭등 나왔잖아요. 근데 한국 BNC처럼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의 심리적인 면을 가지고 그냥 툭 하고 건드려서 움직임을 가져간 그런 흐름하고는 전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다소 꼬리가 달리든 아니면은 아주 매수 강도를 다시 집어넣어줘서 세게 들어 올려주든 어느 흐름이 나오든 일단은 뭐 바닥 대비해서의 반등 탄력을 주고 있는 그런 기준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8,000원 평균 단가 기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최소 50% 100% 들어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계산하기도 편해요. 27,000원. 그걸 들어 올려놔야 그들도 엑시트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어떻게 빠져나갈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23,000원 아니죠. 이제 뭐 22,600원까지 올라온 다음에 흐름인데 이 부분도 일단은 추가적인 퍼센테이지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그 전략 부분 잡아드릴 때 저렇게 이제 매물이 쌓여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 쪽이 됐든 던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홍콩 상하이 증권 쪽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일자별로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던 21일 날짜인가요? 21일 날짜. 그리고 그 다음 날 방송 원고를 한번 들여다보고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2일자에도 이제 방송을 좀 가지고 나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아마 계속 가지고 나가긴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때의 원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메이저들에 의한 그런 변동성이라는 거, 매도든 매수든. 근데 그 부분을 펀드멘탈이 없는 쪽은 부담이 되지만 펀드멘탈을 갖고 있는 쪽은 일단 버겁지 않게 해석을 하고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좀 놓고 보시는 거고, 요거를 중간 범위에 있는 걸 찾는 방법을 제가 배운다 하면서 못 배웠어요. 대덕전자 이때만 해도 뭐 종가가 22,800원이었죠. 잘 편입을 했고, 주성엔지니어링 여기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기준 좀 보시면은 일단 그 월봉상의 이 갭에 대해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설정 범위, 로그 차트까지의 설정 범위 이렇게 다 기준점을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주봉 월봉 기준의 갭에 대한 기준 설정 범위 보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흐름에서 월봉 기준에 그냥 놓고 보시면은 변형섭배령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변형섭배령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갭에 대한 기준점에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차트의 기준에서는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설정이 잡히는 거니까 요 기준점하고요, 뭐 16,000원 정도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갭이 잘 보일 듯 안 보일 듯 합니다만 요 기준, 그리고 저점 부분이 요 기준, 예를 들어서 뭐 1,700원 뭐 그 정도로 잡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면 얼마예요? 5,300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로그 차트니까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뭐 의미가 사실 없고, 퍼센테이지 기준에 요 자락에서 이제 퍼센테이지 높이만큼, 그럼 요 정도 된단 말이죠. 요 정도 그대로의 크기, 요 정도의 그대로의 크기, 요 정도의 그대로의 크기. 그럼 대략적으로 24,000원까지는 더 확대해서 로그 차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소 범위를. 그래서 일주월봉의 평균 목표주가 로그 차트는 24,000원으로 수정을 해서 설정을 해놓습니다. 매집의 기준에서는 월등히 더 높고요. 그렇게 해서 요 추세 추이 부분, 요 부분에 대한 흐름, 캔들 패턴으로는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갭에 대한 기준에서는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로그 차트에 얼마? 1, 1, 2, 30, 10시 27분 월봉. 이렇게 해서 로그 차트 기준에서 설정 범위는 24,000원까지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주봉으로 또 놓고 보시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주봉 기준에서 설정 범위, 거래가 이제 월등히 터져 있어요. 그때 주봉 볼 때가 18,500원입니다. 18,500원. 이때 당시가. 그때부터 해서 뭐 얼마나 올라온 거예요? 엄청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로그 차트 부분하고 매집까지
다 설정을 해드린 건데 일단은 주봉 기준에서도 들여다보시면 로그로 들여다보시면 이제 이쪽도 한 24,0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직원분들은 차트 잘라주실 때 제가 일주월봉 이렇게 써놓지만은 그 단기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뭐 수행이나 주력 종목 기준에서의 또 흐름 이런 거 가지고 갈 때는 일주월봉을 전부를 다 설정을 해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월 이후로 기준을 잡을게요. 7월 이후 일주월봉을 추가적으로 잘라달라는 거예요. 일주월봉을 잘라서 매집 같은 경우 매집이 들어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 잘라서 기준 잡아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질문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누적 수급을 놓고 볼 건데 이렇게 기준이 되겠죠. 이때 당시에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지금 로고 차트인데도 좀 목표 주가 좀 더 형성이 돼 있네요. 거의 다. 다음 주에 이제 갭이 좀 남아주면은 한 단계 더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가 수반되어 있고 지금 거래 대금 기준에서는 충분히 수반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일봉 다시 볼 거고요.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도 역시 형성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거래가 이제 좀 아쉽게도 물량이 한 3%가 한 방에 터져 나오는 흐름이 아쉽게도 형성이 됐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누적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의 흐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이제 그 마찬가지로 로그 차트 기준에서의 크기는 일단 사실상 주봉에서는 넘겨진 부분의 흐름까지도 설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기준의 흐름들을 어찌됐든 목표주가 설정 범위로 가져가는데 월봉 기준에서 이제 24,000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 요 단계가 다음 주 기준에 여기서 한 번 더 갭이 나와주면 그러면 새로운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주봉상의 매집의 기준과 로그 차트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놓고요. 주봉 거래가 좀 아쉬워요. 아직까지는 아쉬운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고 소문이 거의 안 나 있어요. 주성현질이라면 누가 뭐 거래대금도 안 나오는데 그죠? 소문이 거의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 기준에서는 이제 거래 대금으로 설정해서 좀 놓고 볼게요. 일본 기준에 이제 거래 대금 이렇게 보시면은 2천억은 안 되지만 매집이 단행돼 있는 가운데서의 흐름이고 2천억은 안 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추이의 흐름으로 연동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평선 빼버릴게요. 빼버리고 그리고 11월 이후에 일봉 차트에서의 흐름 그렇게 돼서 거래대금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만 1,000만 주 정도 1,000억 정도만 수반되면서 움직임 나와도 매집이 뭐 20% 가까이 된 거니까 거래량은 뭐 400만 주 정도로 보면 될까요? 400만 주, 500만 주, 사실은 뭐 500만 주씩 실려야 되는데 어쨌건 요 정도 기준이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잉태형이 됐어요. 잉태형. 그래서 앞전의 흐름의 상승 잉태형 뜨고 나서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또 탄력. 또 상승 잉태형 뜨고 나서의 어마어마한 탄력 기준. 거래가 오늘은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고점을 세게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빵 하고 터지겠죠. 그래서 그 흐름 기준 보시고 여기서도 이제 수급이 11월 12일이니까 여기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샛배랑 뜨고 움직임 나오고 계속 갭이 나오죠. 계속 갭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갭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들여다보실 수 있는 계속 갭이 나옵니다. 계속 마지막 갭까지 흐름이 나오고 그 갭을
결국은 메꾸지 않아요. 결국은 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갭 자리가 요 자리인데 요 갭을 메꾸지 않고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얘도 사실상은 갭에 대한 목표치가 설정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고점 22,000원을 넘길 때 재차 갭이 추가적으로 형성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돼요. 요 기준에 이제 이게 로그 차트로 진입이 돼도 요 정도 범위 그러면은 이렇게 요 높이만큼 그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게 이제 23,4천원 기준점에 놓여진다. 그리고 여기서 갭이 하나 더 생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펀더멘털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둘 다 놓고 보고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 업황 뭐 어마어마하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다 섞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이 R&D 비용을 원체 많이 쓰다 보니까 잠시 주춤거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성장성은 뭐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도 이제 주춤됐을 뿐이지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돼 있고 내년부터 1,000억 원 그러면은 기술주 기준에 PER 10배 수준에 움직인다. 그리고 내년 진입하고 나서 컨센서스 상향되고 2023년도 기준 향후 1년의 기준이죠. 그때 기준에 실적 범위가 계속 상향이 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PBR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주 저평가이기 때문에 와 끝내준다고 들어가는 주력주 하이닉스, 삼성전자와는 사뭇 또 다르죠. LG전자하고는 성장성. 그래서 삼성전기,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는 어마어마한 저평가 인식보다는 성장성을 조금 더 보는 거예요. 물론 저평가 국면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도 실적에 대한 저평가의 기준과 PBR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PBR 부담은 성장성의 기준을 맞춰서 본다. 근데 이 해석이 윤정도 해석이 틀릴 수 있잖아요. 제 해석이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제 해석이 틀리다라고 관점을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러면 누가? 메이저가 판단을 해줘야죠. 근데 메이저의 수급이 어때요? 상상을 초월하죠. 얘는 뭐 분봉까지 놓고 볼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뭐 오늘 기준에서 지금 10시 반인데 거래가 좀 제한적이에요. 고점을 좀 한번 쭉 당겨주는 매수 강도가 나오면서 JP모건도 사고 또 한투 지금 9만 주 매도인데 한투가 빵 하고 8만 주, 9만 주, 10만 주 들어 올려서 다시 고점 한번 넘겨주면서 거래를 조금 더 실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뭐 제 개인 또 우리들의 기대 요인이고 일단은 어찌됐건 뭐 지금 범위에서는 나쁘지 않다. 전일 원체 이제 뭐 두들겨 맞고 충격이었지만 나쁘지 않다. 추세 추이 범위가 나쁘지 않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성은 뭐 월등하지는 않지만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쪽의 기준이고 IT 쪽에 지금 제대로 한 방 사실은 두들겨 맞았어요. 오늘 하루에만 기준 따지면 전일로 따지면 주성 엔지니어링, LX세미콘, 심텍, 대덕전자, 동진세미캠 다 갖고 있으니까 행복하고 또 하이닉스 눈 안 나 하고 하이닉스 다시 13만 2천원까지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위치가 돼 있죠. 그렇잖아요. 1,500원 공부했는데 매도 잔량이 제한적이니까 13만 2천원. 그럼 나머지 애들도 이제 한 단계 움직이긴 움직일 텐데 어쨌든 정거래를 대비해서는 강세. 오늘 뭐 신규 편입하신 분들은 편입 단가 대비 훅 밀렸어요. 심텍 같은 경우가 분할 매수의 관점.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를 필두로 나머지 이제 들여다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해서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윤정도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를 들여다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은 여기서 이제 뭐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어느 페이지든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 가기 뭐 밑에 홈페이지 가기. 홈페이지 가기로 이제 오시면은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명이신데 이제 또 인원이 또 줄었겠죠. 지금 인원이 또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제 몇 분 없으시고 연말 연초 1년에 뭐 한 번 하는 거니까 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함께 가십시오. 똑같은 종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수익은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뭐 주력주에 대한 해석, 시장에 대한 해석. 11월 말까지만 해도 불과 한 달 전에는 2,700 간다.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지금은요. 3,000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부터 IT주들이 LG노텍 같은 경우는 얼마요? 70%씩 올라요. 10월 대비해서는 100%. 삼성전자, 하이닉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이닉스 바닥 대비 40% 올라왔어요. 45%. 그래서 주력주의 비중 조절만 잘 해도 잘 시장을 확인만 잘해서 대처를 해도 나쁘지 않다.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처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기준이 잡힌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벤트 부분 기존에 이제 이게 73회차 12월 23일 날 방송 화면이에요. 그 무료 방송 그때만 해도 요 가격입니다. 요 가격인데 요 부분에 50% 할인 이벤트 그리고 VIP 회원님들 그다음에 스페셜 회원님들도 이벤트 진행하니까 VIP 회원님들은 스페셜 VVIP 방으로 꼭 넘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 같이 보시고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교육교재까지 다 받아가시는 그리고 요거 50% 할인 이벤트는 이제는 마감되면 요 가격 자체를 올릴 겁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자, 폐장일 잘 보내시고 또 개장일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